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020년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과 관련해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사전투표 부분입니다. 4.15 총선 때 선관위가 사전투표 투표용지를 출력하는 데 사용한 프린터는 일본의 세이코 앱선사의 라벨 출력형 TMC 3400이라는 프린터입니다. 이 프린터는 폭 25.4mm까지 인쇄가 가능한 아주 정밀한 제품입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에서 발행되는 통일일보는 최근호 일면 톱 기사를 통해서 세이코 앱선 프린터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세이코 앱선사는 한국의 선관위와 대법원을 고소하라고 촉구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통일일보, 토이처 니포 최근호의 일면 톱 제목은 부정선거 방치는 반역, 이런 제목이 메인 제목이고, 부제목으로 세이코 앱선은 한국 선관위와 대법원을 고소하라, 이런 작은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관련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은 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위헌 불법 탄핵 이후, 그리고 2020년 4월 15일 총선에서 디지털 수단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부정선거로 국회를 반역 세력이 점거한 뒤 정치적 암흑기에 들어갔다. 지난해 5월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자유민주 법치 시스템이 회복되지 않았다. 이는 국가 정상화가 대통령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 내에 잔존하는 광범위한 저항 세력은 물론 윤석열 정부를 지지해야 하는 여당의 무관심과 무지가 국가 정상화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외적으로 많은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예기치 못한 도전과 난관이 계속 밀어닥친다. 전 정권이 남긴 적폐청산만으로도 힘들지만 윤 대통령을 지지해야 하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 여당은 다음 달 3월 8일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주도권 다툼이 격렬하다. 이번에 선출되는 당대표가 내년 4월 총선을 지휘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대표 출마자들은 정책이나 노선보다 당대표 선출 방식을 둘러싸고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중앙선관위가 각급 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시스템이 급속히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한국의 각종 선거에 전자투표 방식이 도입된 이래 사기 부정선거 기획자, 주범으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중앙선관위가 여론조사까지 관장, 선관위가 나쁜 의도를 가지면 여론조사 데이터로부터 선거 결과를 임의로 조작할 수 있는 괴물이 됐다. 특히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해 각급 선관위의 위원장을 사법부의 판사가 겸하기 때문에 선관위가 관련된 소송을 공생관계, 사실상 동일체인 법원에서 취급함으로써 선관위는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고 절대 권력을 가진 독재기관이 되었다. 여러분, 지금 이 부분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몇 차례 이야기를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 선관위는 거의 지금 괴물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선거와 관련해서 우선 여론조사 기관부터 선관위 통제를 받고, 또 최종적으로 만약 선거 관련 재판을 한다면 그 재판을 하는 판사들이 또 선관위와 관계됩니다. 당장 중앙선관위원장을 대법관이 겸하고 있고, 각급 지방선관위원장, 비상근입니다마는 지방선관위원장은 또 각 지역의 부장판사가 겸직하는, 따라서 선관위와 관련되는 부분에서 소송이 벌어지면 팔이 안으로 굽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것은 지난 4.15 총선 선거소송의 대법원 판결에서도 여실히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더구나 선거 이전에 여론조사와 관련된 부분까지도 선관위가 직간접적으로 아주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한국에서 선관위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되어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의 개혁은 사실상 거의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통일일보 토이전립보의 일면톱 기사를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중앙선관위와 선거 불복 소송을 단심으로 처리하는 대법원은 2020년 4월 총선에서 확인된 대로 공정선거를 파괴하는 사기 부정선거의 기획, 실행, 사후검증의 방해 차단 세력이다. 특정 정당의 대표 선출을 정당과는 무관한 혹은 특정 정당에 대하여 적대적인 선관위에 위탁하면 당원의 선택이 정당하게 반영되는 결과는 기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번 윤석열 정권의 여당인 국민의힘 대표 선출은 조작된 여론과 괴물이 된 선관위의 영향을 차단하는 것이 긴급 과제가 되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까지 해온 비당원의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당원의 투표만으로 선출하도록 당규를 바꾸어 많은 당원의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당 비대위는 갑자기 당대표 선거의 관리를 부정선거의 주범인 중앙선관위에 위탁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이에 맹반발한 당원과 지지자 그리고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맞서 투쟁해온 300개 이상의 단체가 1월 30일부터 매일 오전 중 당본부 앞에서 항의 집회를 계속하고 있다. 실제로 2020년 4월 총선 결과에 대한 불복 재검표에서는 수많은 부정한 비정규 투표지, 가짜 투표지가 나왔지만 그 모두가 사전투표지였다. 4.15 부정선거와 싸워온 시민들은 적어도 사전투표 제도가 본격 시행된 2014년 이후 한국의 모든 선거는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시급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월 22일 한국의 한 유튜버가 재검표에서 무수히 발견된 비정규 사전투표지가 가짜 투표지임을 입증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중앙선관위와 대법원의 범죄 은폐 증거가 일본제 프린터에 입증된 것이다. 지금 통일일보가 이 부분에서 말하는 1월 22일 공개됐다는 유튜브 영상은 까푸카라는 이름의 유튜버, 그동안 4.15 총선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인물입니다만은 그 까푸카라는 이름의 유튜버가 1월 22일 공개한 유튜브 내용입니다. 그 유튜버의 핵심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4.15 총선 재검표 과정에서 발견된 여러 이상한 투표지들이 많았죠. 뭐 배춧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화살표 투표지 이런 것들과 함께 소위 좌우 여백이 전혀 맞지 않는 투표지가 재검표 과정에서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심지어 어떤 투표지 같은 경우는 한쪽은 아예 여백이 없는 식의 투표지도 발견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선관위 그리고 선관위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대법원 쪽에서는 이 선관위가 투표용지 발급기로 사용하는 앱슨 프린터의 조작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좌우 여백이 안 맞는 투표지가 발견됐다는 식으로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까푸카라는 유튜버는 확인을 해보니까 선관위가 선거 이전에 앱슨 프린터의 가이드 레벨을 이중으로 고정했다는 것이 선관위의 홍보 영상을 통해서도 입증됐다. 따라서 그런 식의 좌우 여백이 안 맞는 투표지가 나올 수 없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어서 1월 22일 처음으로 공개한 것입니다. 통일일보가 지금 기사에서 말하는 내용은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이어갑니다. 한국의 중앙선관위가 2020년 4월 15일 총선 때 사전투표 투표지를 출력하는 데 사용한 프린터는 일본제 세이코 앱선의 라벨 출력용 TMC3400이었다. 이 프린터는 폭 25.4mm까지 인쇄가 가능한 정밀한 제품이다. 중앙선관위와 대법원은 수많은 비정규 투표지를 일본제 세이코 앱선 프린터의 기능 불량으로 생긴 유효한 정규 투표지라고 판결했지만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영상을 검증한 결과 세이코 앱선의 프린터는 정교한 정상 사전투표지만 출력하는 것이 명확해졌다. 즉 재검표에서 나온 비정규 투표지는 모두 사후에 인쇄하여 교체한 가짜 투표지임이 증명됐다. 이 유튜버는 유튜브에서 이 영상을 1월 25일 일본어로 공개했고 세이코 앱선사가 자사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한국의 선관위를 고소하라고 촉구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 영상이 사실인지 매우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해명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동영상이 부당하게 편집된 것이라며 일축했다. 대법원과 선관위의 부정선거 방치는 반역죄이며 사형에 처해야 한다. 세이코 앱선사의 대응도 주목된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다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즉 세이코 앱선사, 우리가 흔히 이제 앱선 프린트라고 말하는 그 프린터에서 재검표에서 나온 좌우 여백이 안 맞는 이상한 투표지가 나올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가이드 레버를 고정을 하기 때문에 좌우 여백이 현저히 다른 그런 투표지는 나올 수 없는지 그 부분을 철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선관위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런 투표지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판결했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재검표 이전에 투표 당시 혹은 처음 개표 당시에 그런 식의 이상한 좌우 여백이 안 맞는 투표지가 나왔다는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 봐도 뭔가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명이 돼야 하고, 특히 이 프린터를 공급한 일본의 세이코 앱선사, 우리가 흔히 앱선사라고 말하는 그 회사는 자기 회사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혀내고, 필요하다면 카프카라는 유튜버, 또 통일일보가 주장하는 대로 한국의 선관위와 대법원에 대한 고소를 통해서 제대로 수사를 해서 문제를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문제,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선거관리를 중앙선관위에 위탁 결정하는 데 대해서 반대 움직임, 반발하는 움직임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외의 상당수 애국시민들로 구성된 국내외 자유주권 국민연대 일동에서 긴급 호소문을 발표하고 중앙선관위 위탁관리를 철회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자유주권 국민연대 일동은 국힘당 당대표 후보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국힘 비대위의 후보 선출 선관위 위탁 결정 철회를 촉구하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긴급 호소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8 국힘 당대표 선출에서 이번에도 국힘이 당대표 후보 선정을 중앙선관위에게 맡겼다. 이는 책임당원들 뿐만 아니라 후보들의 의사도 무시한 범법행위로 본다. 더욱이 책임당원 리스트를 중앙선관위에 맡긴 것은 비밀투표 원칙도 무시한 불법이다. 더욱이 계약 조건도 투표 결과에 이의를 제기도 못하고 선출 결과도 검증 못하는 깜깜이 모바일 투표다. 중앙선관위는 2020년 4월 15일 총선에서 126건에 달하는 선거 무효 소송의 피고이고, 또 지난 당대표 선거도 중앙선관위의 진행 절차가 투명하지 않아 강한 부정선거 의혹을 받고 있다. 위의 사실에도 3.8 차기 국힘당 당대표 선출을 중앙선관위에 위탁한 결정은 너무도 무책임하고 반지성적 태도라 본다. 과연 국민의힘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당인가를 의심케 한다. 이런 이유로 외부 위탁은 당원과 국민들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는 사항이다. 아직까지 후보들 중 대다수가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해서 당대표 선거관리를 중앙선관위에 위탁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것은 황교안 전 대표 한 명으로 보입니다. 아직 다른 후보들 중에는 분명하게 그런 목소리를 낸 후보는 없어 보입니다. 이어갑니다. 당원들과 국민은 한마음으로 이번에 선출될 당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전 정권 행적의 청산과 미래의 재건을 염원하고 있다. 당원들의 뜻을 존중하고 반영하기 원한다면 누구보다 후보들께서 함께 모여 위탁 반대 합동성명서를 내길 강력히 건의한다. 우리 보수 우파 국내 주권 국민은 이런 제안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후보는 바로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을 원하지 않는 자유민주 체제 전복 세력을 동조하거나 방관하는 후보로 간주할 것이다. 또한 이 결정이 철회될 때까지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공정선거법 위반으로 법정 투쟁도 불사할 것이다. 다시 한번 윤 정부 아래 시행되는 첫 투표가 공정과 상식 및 정의로 민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되는 모범을 보여
전 국민적 지지를 얻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 이러면서 2023년 2월 4일 오늘 날짜로 국내외 자유주권 국민연대 일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